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저는 오늘 제 반려차인 트랭이의 외관 익스테리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영도의 한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 트랭이는 2017년식 2017년 4월에 출고된 LTZ 등급, LTG 등급 가장 색상은 건그레이입니다. 좀 더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그레이 색상입니다. 건그레이가 이제 색상이 단종이 됐다 하더라고요. 단종되고 세틴 스틸 그레이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앞모습 보시겠습니다. 언뜻 도로나 길에서 트랙스를 보면 조금 좌우 폭이 좀 좁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만한 게 재원을 한번 살펴보면은 동급 SUV들에 비교해서 폭은 좁고 높이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티볼리 코나에 비해서 2cm 정도 좁고요. 심지어 조금 딱 봐도 작아 보이는 QM3에 비해서도 5mm 정도 폭은 좁습니다. 아무래도 폭이 좁기 때문에 나중에 실내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리겠지만 실내 공간도 폭이 조금 좁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답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차고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입니다. 스토닉에 비하면 15cm는 높더라고요. 티볼리 코나에 비해서도 8cm에서 한 12cm 정도 높은 차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투싼, 약간 반등급 위에라고 할 수 있는 투싼보다도 차고는 3cm가 높아요. 그리고 중형 SUV인 산타페보다도 한 2-3cm 밖에 안 작은 정도, 그만큼 높은 차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고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디자인이 땅땅하게 나왔다 보니까 진짜 SUV답지 않나,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원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고, 남자답게 생긴 것 같아요. 남자의 차는 트랙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남자의 차답게 멋지게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구형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귀엽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건 남자의 멋이 좀 느껴지도록 디자인이 새로 된 것 같습니다. 엠블럼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죠, 차 디자인에서. 근데 이게 십자가냐, 왜 이렇게 겨자색으로 칠해놨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아서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데, 막 복잡하게 이래 안 돼 있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랜스포머를 봐서 그런가 좀 약간 쉐보레 뽕이 좀 들어갔다. 이 보타이 엠블럼이 스페셜 에디션인 블랙, 퍼펙트 블랙이나 아니면 레드라인 같은 거는 이렇게 색깔이 까만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궤도색이라고 놀림받지 않을 수 있겠죠. 이거를 사가지고 까만색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면 그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순정과 다르게, 순정은 이쪽 부분에 번호판이 있는데 저는 번호판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좀 더 그릴이 시원해 보이고 넓어 보이다 보니까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려고 그런 튜닝을 해봤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튜닝인데 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하고 싶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하단 범퍼 부분이 조금 다른 차종에 비해서 많이 바닥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경사로 지나갈 때나 높은 방지턱이나 그럴 때 조금 밑에 부분이 쓸리는 게 가끔 있어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번호판까지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한데, 자, 헤드라이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프로젝션 헤드램프인데, 이게 할로겐 램프를 넣어놔가지고 생뚱맞게 이게 노란색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클래식한 멋이 있고 해서 더 멋지다고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하얗게 들어오는데 뜬금없이 여기 노랗게 들어오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요즘 매트릭스 광고 보니까 이 헤드램프가 되게 흰색으로 나오는 것처럼 광고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옵션으로 높일 수 있다거나 다르게 바꿀 수 있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노란색입니다. 트랙스 전동등은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 할로겐 램프를 HID나 아니면 LED 램프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불법이라 가지고 바꿀 수 없고,
근데 뭐 외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조등이 되게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어두워가지고 이게 실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뭐 전면 썬팅을 조금 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밝은 할로겐 램프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이제 오토라이트 센서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좀 무뎌요. 무딘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켜집니다. 대낮에도 조금만 그늘졌다 싶으면 켜져버리니까, 그게 뭐 안 좋은 점은 아니긴 한데 계속 켜지니까 뭐 전구 수명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조금 가끔 창피할 때도 있고, 낮에 갑자기 펑펑 켜지니까. 방향 지시등 깜빡이가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있으면 좀 사시 같나요? 등들을 한번 다 켜볼게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와이퍼가 만세가 안 됩니다. 조수석도 보시면 이렇게 걸려요, 본넷에. 그래서 잠깐 세차할 때나 아니면 뭐 창문 좀 닦으려고 할 때 이거를 들고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뭐 꼭 그 와이퍼 만세 때문은 아니지만 좀 잔상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K3 와이퍼함으로 많이들 교체를 하시거든요. 저도 지금 사놔서 곧 조만간 작업할 예정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마지막으로 보닛 한번 열어보고, 엔진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엔진룸만 딱 보고도 이 차가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좀 특이한 거는 냉각수가 이렇게 분홍색, 자주색이에요. 아참 뭐 자동 이거 보닛 그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 수동입니다. 자, 옆모습 보시면은 트랙스는 조금 이게 둥글게 처리하면서 땅땅해 보이게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원상으로 이 측면부 길이가 동급 소형 SUV 중에서 가장 깁니다. 뭐 12cm 정도 뭐 이렇게 길고 꽤 길어요. 이게 뭐 주차가 좀 더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고 길다 뭐 이렇게 느껴질 만큼 체감되는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차박 편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그쪽에 차박을 하게 되면은 눕게 되잖아요. 제가 키가 170인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누웠을 때 다리를 펴고 누울 수가 있어요. 트렁크 벽면까지 딱 발 닿게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뭐 사실 그래봐야 소형 소형이니까 뭐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박할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딱 누울 수 있다는 것 정도. 근데 172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다. 저는 쭉 펴고 잘 잤어요. 계속 티블리 코나 뭐 스토니 QM3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차 길이는 가장 긴 거에 반해서 이 휠베이스 앞 타이어에서 뒷 타이어까지 거리는 또 제일 짧습니다. 한 5cm 정도? 그 가장 작다고 생각되는 스토닉보다도 한 2cm인가 3cm인가 제 원상으로 작으니까, 그래서 아마 트랙스가 좀 코너링 돌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코너링을 좀 멋지게 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단점으로는 그래서인지 아마 방지턱이나 이런 막 길 가다가 막 연속적인 그런 꿀렁꿀렁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서스펜션이나 다른 세팅에 영향이 더 크겠지만요. 사이드미러는 옆에 이렇게 방향 지시등 표시될 수 있게 해가지고 옆차나 측면부에 있는 차량들이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세이프티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마도 이게 조금 트랙스 사이드미러가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각이 좀 있는 편입니다. 사각이 좀 있는 편이라서 저도 처음에 운전한 지 꽤 됐는데도 처음에 좀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이프티 옵션은 좀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막 오작동도 잘 없고 되게 잘 잡아줘요. 그래서 이게 꼭 필수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적응하면 아무 문제 아니긴 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뭐 초반에나 아니면 좀 운전이 서투신 분들 그래도 숄더 체크하고 좀 더 조심히 방어 운전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와 실드 불가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안 잡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전동식이긴 하거든요. 전동식이긴 한데 이게 시동을 끄고 원래 내리면은 알아서 접히잖아요, 보통 요즘 차들은. 근데 트랙스 이 사이드 미러는 직접 시동 끄고 나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펴주고. 그래서 보통 좀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튜닝이 또 있어요. 바로 사이드미러 락폴딩 시공인데 한 10몇만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차는 지금 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 끄고 내리면 알아서 접힙니다. 그리고 시동 키면 알아서 펴지고. 근데 이게 10몇만원짜리 락폴딩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직접 접고 펴주고 해야 된다는 거. 옛날 감성 좋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뭐야 트랙스 진짜 별로네, 말이 돼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거를 상쇄하는 장점들이 참 많은 차니까 조금 일단 넘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누르면 잠기고 누르면 열리고 하는 그런 버튼인 거 잘 아시는데 저는 구형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형을 사고 싶었는데 구형을 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튼의 부재였어요. 이게 정말 편리하거든요. 필수죠, 필수. 뭐 장보고 손에 짐 많을 때나 뭐 비 올 때나 이럴 때 일일이 막 키 꺼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번 누르면 운전석만 열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연속 누르면은 뒤에까지 다 4개의 문이 다 열리고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뭐 강도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좀 귀찮아 가지고 그냥 세팅을 바꿨어요. 세팅을 바꿀 수 있거든요, 차 설정에서. 바꿔가지고 하나 열리면은 그냥 뒷문도 열리게끔 그렇게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이게 더 편리해가지고. 근데 제가 들은 게 좀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19년식 신형 차들은, 새 차들은 이 뒤에 뒷문에 있는 이 버튼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와, 이거 왜 없앴지? 너무하다 이거. 이게 뭐 앞에서 열면 되지 않느냐 싶긴 한데 만약에 뒤에서 짐 꺼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짐 꺼내고 놓고 나서 해서 딱 잠그고 딱 가면 되는데, 그러면 뒤에 이거 없으면 막 앞에 와서 막 열어갖고 뒤에서 막 해가지고 닫고 또 앞에 가서 막 잠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참 아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네요. 주유구는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트랙스는 오른쪽 편에 주유구가 있어요. 다른 차랑 좀 다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유소 들어갈 때 잘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내에 여는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없고 파킹 기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딸깍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여실 수 있고 다시 이렇게 딸깍 해서 닫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주유소에서 어떻게 아시는지 다들 잘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는데 혹시나 뭐 주유구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딸깍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SUV는 다 경유지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혹시나 혼유 사고 날까봐 저는 이렇게 혼유 방지 스티커하고 이게 혼유 방지 링 끼웠어요. 2,800원인가? 이제 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휠은 제 거는 LTG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LT 코어 등급, LTG 바로 밑에 등급부터 18인치 휠이 달려 나오고 그 밑에 트림은 16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는 18인치 알로이 휠이고요. 이렇게 큼직한 18인치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SUV답게 트랙스가 또 주행 능력이 아주 좋은 편인데 거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꽤 이쁘게 나오지 않았나요? 꽤 이쁘게 나왔고 뭐 다른 스페셜 에디션들은 이렇게 까맣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 순정 타이어로 이게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라는 타이어가 달려서 나옵니다. 이게 규격은
215에 55에 18 94 이런 규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컨티넨탈 타이어가 뭐 좋긴 하겠지만서도 비싸가지고 다음에 타이어 갈 때는 이거 컨티넨탈 못 달 것 같아요. 이거 폭 215에 55에 18 돼 있는데 뭐 폭 225짜리 뭐 이렇게 호환되는 타이어들을 쓰곤 하십니다. 뭐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주행 성능보다는 좀 승차감이나 노면 소음에 좀 더 예민한 편이라 가지고 조만간에 이걸 16인치 휠로 인치 다운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LTG 최고 등급의 18인치 아니고 16인치가 말이 되냐, 18인치 훨씬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남녀가 바뀐 것 같은. 뒷모습이 좀 별로다, 디자인이 별로다라는 평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를 볼 때 후면을 보고 저 차 뭐지?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저 차 뭐지? 하다가 트랙스가 되게 마음에 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뒷모습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 조금 평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뒷모습은 구형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이렇게 생겼고, 이 브레이크 등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폭을 좀 더 커 보이게 만들려고 아마 저렇게 디자인을 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트랙스 터보 LTG, 이거는 연식에 따라서 조금 배치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쉐보레라고 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등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어 와이퍼도 만세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차종, 이렇게 다른 차종 거를 다른 차종 와이퍼 암으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 저는 그렇게 리어까지는 불편하다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트렁크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것도 수동으로 힘껏 열어줘요. 차박용 이불이 실려있는 제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은 깊게 다루진 않고, 좌우 폭은 아무래도 좀 좁은 편이지만 이것도 트렁크가 또 깊이가 좀 더 돼가지고, 제가 티볼리를 1년 반 동안 소유를 했었는데 그거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탁탁탁탁 놓기에는 티볼리가 좀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넣기에는 트랙스가 무슨 말이지?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이게 조금, 제가 키가 170인데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팔을 거의 최대한 뻗은 상태인데 딱 여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차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높지? 점프해서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수동 와이퍼니까 뭐 탁 눌러서 닫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수동 와이퍼래, 수동 트렁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힘껏 닫아주시면, 다음에는 내관, 실내 공간 및 안에 옵션하고 또 살펴보는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